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너무 쉽거든요. 네. 통계청에서 발표해요. 네. 그게 올라가면은 예, 주식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 한 가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네, 네. 당신에게 찾아올 부의 대기회, 더 찬스,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더 찬스. 뭔가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찬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항상 저 자산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돈 벌 기회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주위에 그 부자들 많습니다만은 예, 특히 뭐 다음 주 토요일도 또 하루 종일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부자가 있는데요. 예, 그분은 정말 통찰력이 높은 분이에요. 오. 그래서 이기가 오기 전에 사업 핵심만 가지고 있었고요. 네. 이기가 오면은 뭐 기업도 그다음에 부동산도 굉장히 싸게 살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예, 예. 예, 그런 통찰력을 갖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그분이 정말 큰 부를 축적한 거는요. 우리 97년 외환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네, 오래전 네. 일인데 96년까지 그 건설회사 하다가 위기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건설 중에서도 플랜트 같은 핵심만 남겨놓고요. 다 정리했어요.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죠. 근데 97년 외환위기가 가지고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해버렸거든요. 예. 그때 와. 강남에 있는 핵심 땅 네. 130억 주고 샀다는 겁니다. 야. 지금 3천억이 넘어요. 그때 이미 130억을 현금으로 갖고 계실 정도면 그렇죠. 야, 그때 130억이면 정말 큰 돈인데. 네. 근데 더 큰 부자가 되셨군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3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그때 3만 원과 지금의 3만 원은 너무 다르잖아요. 액분 훨씬 전이니까. 몇백만 원짜리가 되게. 근데 뭐 애한얘기처럼 그렇게는 앞으로 떨어지는 시기는 안 올 거예요. 네, 네. 예, 그렇더라도 항상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사이클에 좀 초연하신가요? 그분요? 아니요. 교수님이요. 교수님이. 지금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코로나 때 이제 그런 뭐랄까 유동성이 확대돼서 뭔가 자산 가격도 오르고 집 있는 분들은 좋았잖아요. 예. 근데 위기가 올 걸 또 맞는 게 되게 낯설고 아프고 이렇거든요. 예. 근데 이 경제에서 계속 계시는 이 사이클을 계속 보는 느낌은 어떠신지. 그래서 요새 제 집사람이 주식 투자를 2020년부터 처음으로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 뭐 2020년 주식 올랐다고 좋아하다가 그 다음에 작년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지루하다가 요새는 거의 20-30% 모든 종목이 손해 났거든요. 예. 저 주식 꼴도 보기 싫다. 예. 예,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1-2년 경험해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시절을 어떻게 30년 겪었냐고 요새 저를 동정하고 있어요. 야,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는구나. 네, 이제는 초연하고 정말 네. 초월하시지 않았을까요? 네. 아, 저는 그런 사이클을 계속 봤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97년도 외환위기가 오기 전에요. 또 그때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가 올 거라고 제가 좀 그때도 전망을 했더라고요. 근데 외환위기 때 제가 정말 기억이 나는 거는 뭐 외환위기가 오니까 우리 대검찰청에서 그때 경제장관 모 장관을 구속해가지고 수사했거든요. 정책을 잘못하시고 경제위기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대검찰청에서 저 불러요. 그 이전에 네가 자료를 뭘 냈냐. 그리고 위기가 왜 왔느냐. 아, 교수님을요? 아니, 그때 개인이 경제 만들 수 전문가들을 있는 불렀어요. 거죠. 자기를 수사하는데 참고 자료를 하려면. 그래서 몽땅 쓴 자료 가지고 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경고를 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위기를 겪었고요. 근데 그때 위기 때도 외환위기가 오고 정말 경제 어려웠었거든요. 그때 30대 재벌 중 11개 해체되고 은행 14개 없어졌어요. 네. 예, 그때 제가 다니는 회사도 어려워질 것이다. 정말 머리가 좋다는 분들이 네. 우리가 퇴직금도 못 받을 것이다. 그러고 나가셨어요. 근데 저같이 좀 둔한 사람은 그냥 기다렸죠. 네. 근데 지나가 보니까 그때 나가신 분들이 정말 머리 좋으신 분들인데 네. 지금 저보다 좀 더 어렵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얘기가 왔을 때 견디는 겁니다. 존버가 괜히 네. 존버가 아니군요. 그러면 네. 사실 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라고 조언을 해주시는데 나는 그럴 현금이 없다. 나는 손실난 주식밖에 없다. 네. 정말 답답하다. 그건 있는 사람들 얘기 아니냐. 대비조차 지금 나는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나 모르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참 현금이 없으면은 좀 불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현금을 보유하라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 포트폴리오를 꼭 다변화하셔야 돼요. 특히 그 20, 30대 수익률이 주가 오를 때도 제일 낮더라고요. 제가 두 증권에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은 20, 30대가 현금이 없으니까 많이 없으니까 그걸 빨리 늘리고자 싶어가지고 신용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증권에서 네.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많이 사요. 레버리지 팍팍 네. 쓰죠. 그런데 그게 빌리는 기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이자도 높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너무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요. 그냥 테슬라 유행하면 테슬라 탁 네, 테슬라 들어가고 타고. 그냥 막 예. 그런 식으로 그죠? 예. 그랬었죠. 그게 이제 맞으면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지만은 실패할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적어도 한 5종목 정도는 투자하시라고 젊은 분들한테 권유하거든요. 뭐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계란이 하나인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러 바구니에다 담냐. 메추리알로 쪼개라. 며칠 쪼개라. 삶아서 쪼개. 아, 근데 그 말도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정말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예, 제가 그 자문회사 하다가 뭐 어려워가지고 팔았어요. 그때 좀 팔아가지고 돈이 돌았는데 S생명보험회사 부사장이 아주 제 가까운 지인인데요. 즉시연금 하나 가입해보라고 그럽니다. 그때 2억을 가입했거든요. 2013년 3월이었어요. 4월에 51만 원을 주더라고. 매월 얼마씩 줍니다. 근데 그게 지금 28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연금. 51만 원이 네. 28만 원으로 줄어든 거죠. 네. 보험회사들이 주로 채권을 운영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최근 채권 수익률 올랐습니다만 떨어졌죠. 그게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근데 무슨 의미냐면은 제가 지금 어떤 일을 아주 30만 원 벌면은 금융자산 2억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거죠. 더 직설적으로 우리가 은행에다 1억 맡겨놨다면은 한 달 이자가 10만 원이 좀 넘어요. 근데 어떤 일을 하고 10만 원 벌면은 금융자산 2억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어라. 현금 채굴이 최고다. 예. 네. 여러분이 서울 아파트만한 분들입니다. 다 아. 월급 받는 여러분들이 그쵸? 네, 그러시죠. 그러니까요. 아, 1,000만 원 받으면 100억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거랑 똑같은 현금 빌딩 흐름이. 주인이나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직장 오래 다녀라. 그렇죠. 그러려면은 회사한테 기여를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직장 떠나가지고 직장 다닐 때 하나 업을 가져라. 그래서 대표로 제 제자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제가 저 금융연수원 같은 데 강의를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이 은행에 근무하면서 그거는 영원한 건 아닙니다. 지금 예, 하나 업을 하나 가집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한 친구가 모 은행에 다닌대요. 환율 업무를 그 은행에서 담당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대학원에 와가지고 이론을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환율에 대해서 이론과 실무를 겸해가지고요. 뭐 경제의 99%는 환율이다. 이런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한 추천사를 썼습니다. 그 친구는 그 책을 쓰고 나서 환율에 완전히 전문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 언론사에서 환율에서 칼럼 써달라. 그리고 강의해달라. 예. 근데 지금 회사 다니니까 강의를 많이 못 나가지만 주말에 같은데 강의 많이 나가거든요. 예. 그 친구는 그 회사를 떠나서더라도 환율이라는 업을 쌓아버렸다는 것이죠. 네, 네, 네. 그것 가지고 계속 오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야,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꼭 업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게. 나의 업은 무엇인가? 아니 근데 이런 얘기는 제가 하는 일은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하고 약간 재미없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지만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할게요. 그런 열심히 하고 네, 제가. 그러니까 아까 1부에서처럼 미국의 그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가 이제 매수의 어떤 신호다, 예. 시그널이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회를 어떤 흐름
거시경제 어떤 흐름들을 지켜보고 보고 있으면 좋을까요? 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너무 쉽거든요. 네. 통계청에서 선행지 순환 변동치라는 걸 발표해요. 선행지수. 그게 떨어지면은 야, 내가 지금 주식은 이제 안 해야 되겠다. 하더라도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되겠다. 네. 그게 올라가면은 예, 주식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 한 가지 지표만 보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지표가 좀 늦게 발표가 돼요. 매월 말에 지난달 통계가 발표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게 6월이 정점이었고 7월부터 꺾였는데요. 8월 말에 7월 데이터가 나오죠. 네. 근데 8월 가면 주가가 이제 머리가 아니라 목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올라갈 때는 또 한 두 달 후에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바닥에서는 살 수 없고 무릎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에서 팔고 무릎에서 살 수가 있죠.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6월까지 올랐는데 7월 한 달간 떨어졌거든요. 네. 이게 일시적인 하락인가 추세적인 하락인가 그 시점에 그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모델 가지고 예측을 하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예측해 보니까 6월이 고점이고 7월부터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강력히 좀 밑에 떨어질 수 있다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지표 하나만 보셔도 돼요. 네. 우리 김 선생님도 통계청에서 매월 열심히 말에 보겠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제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추세일지 아닐지를 다음 자료가 나와야 사실은 확인이 되잖아요. 예. 일반인들은 그 모델 같은 게 없으니까 그 판단이 되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예, 예. 그럴 예, 것 그래서 같아요. 많은 거 증권회사 이코노미스트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런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을 해주고요. 네. 뭐 저도 뭐 예상을 해주거든요. 교수님 유튜브 보면 됩니까? 나옵니까? 이거? 아, 제가 저 8, 9월에 주가 지금 반등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아, 근데 예. 지나가봐야 아는데 그 선행지 순환 변동치가 제가 예측해 보니까 8, 9월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내려오더라도 계속 그 내리막길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중간에 작은 언덕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선행지 순환 변동치 그런 언덕이 있는데 8, 9월에 언덕이 나와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오늘 그 3분기 중후반에는 예, 주가 한번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전문가들 네. 뭐 이야기를 좀 듣는 게 좋죠. 네. 또 궁금한 게 거시경제는 테마까지는 거시경제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식량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가 좀 느껴진다 현 상황에 네. 그러면 좀 관련된 주식들이 이렇게 테마가 돼서 오르잖아요. 예. 또 이제 저희가 뭐 반도체나 뭐 배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뭐 환경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오래갈 테마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져도 그런 테마들도 같이 좀 움직이는 어떻게 되나요? 테마는 따로 움직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예, 그런 그래서- 것만 이렇게 싹 가면 안 되나? 그럼 되죠. 근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것만 아, 그런데 그런데 다니면 안 되나? 뭐 지금 말씀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말씀해 주세요. 어쩔 수 없네요.